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정말 속수무책으로 여겨졌던 병이죠. 루게릭병. 이 ALS 치료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신약 개발, 그 가장 뜨거운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정말 희망이 가득한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딱 이 하나의 질문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과연 루게릭병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네, 오늘은 크게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루게릭병 신약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볼 겁니다. 이 힘겨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지금 보이는 희망의 증거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려볼 미래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새로운 치료제가 간절한 걸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루게릭병, 그러니까 ALS가 뭐냐면요. 우리 몸을 움직여라 하고 명령하는 뇌랑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있잖아요. 이게 서서히, 정말 서서히 사라지는 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근육에 힘이 빠지고 줄어들어서 나중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게임 체인저는 아직 없다는 거. 실제로 얼마 전에 정말 많은 기대를 모았던 릴리브리오라는 약이 있었는데 결국 최종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했거든요. 그만큼 신약 개발이 정말 험난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약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릴루졸이나 라디컷 같은 약들이 있긴 한데 이게 병의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정도지 병을 딱 멈추게 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이 새로운 약들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한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연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엔 이거 하나면 다 해결돼 하는 마법 총알 같은 약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 복잡한 병을 상대로 말 그대로 사방에서 공격하는 다각적인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ALS는 원인이 딱 하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전략은 뭐냐면 어떤 약은 유전자를 직접 공격하고 또 어떤 약은 신경계에 생긴 불, 즉 염증을 끄고 또 다른 약은 지쳐버린 세포에 에너지를 팍팍 넣어주는 식으로 이 병이 가진 여러 약점을 그냥 동시에 다 공격해버리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주인공들이죠. 지금 임상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신약 후보들, 대체 어떤 약들인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약들입니다. 2025년, 2026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후보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전이 다 달라요. 토퍼센처럼 특정 유전자를 저격하는 약도 있고 마시티닙처럼 염증을 잡는 약도 있고 저마다 다른 무기를 들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중에서 핵심적인 약들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첫 번째 주자는 토퍼센트입니다. 이 약은 좀 특별해요. 모든 환자에게 쓰는 건 아니고요. 전체의 약 2% 정도 되는 SOD1이라는 특정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최초의 맞춤형 치료제예요. FDA가 이걸 왜 승인했냐면 이 약을 썼더니 신경 손상 수치인 뉴로필라멘트가 뚝 떨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이게 바로 유전자 기반 치료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턴 숫자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약들이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통해 그 희망의 증거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근데 데이터를 보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먼저 알고 가실게요. ALS FSR-R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을 점수로 매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기, 걷기 같은 것들이요. 총 48점 만점인데 병이 진행될수록 점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점수가 최대한 천천히 떨어지게 만드는 게 치료의 목표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시티닙 얘기를 해볼까요? 이 약은 아까 말씀드린 신경염증, 그러니까 신경 주변에 생긴 불을 끄는데 집중하는 약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몸속의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과연 이 소방수가 얼마나 불을 잘 껐을까요?
결과를 보니까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어요. 처음엔 병이 나빠지는 걸 4개월 정도 늦춰주는, 나쁘진 않지만 엄청나진 않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잠깐만, 아직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자들만 따로 볼까? 하고 분석을 다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무려 9개월 연장으로 2배 이상 껑충 뛰는 겁니다. 심지어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됐고요. 결국 언제, 누구에게 약을 쓰는지가 핵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플러스 12.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조기 치료 환자군의 전체 생존 기간이 평균적으로 12개월, 그러니까 꼬박 1년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ALS 치료 역사에서 이건 정말 엄청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타자입니다. CNM-AU8. 이 약은 컨셉이 아주 독특해요. 아주 작은 금 나노 입자를 써서 지쳐있는 신경세포에 에너지 공장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세포 자체가 다시 생생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약도 데이터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14.8개월.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3상 임상에 참여할 만한 딱 맞는 환자들만 골라서 분석했더니 생존 기간이 평균적으로 14.8개월이나 늘어난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마시티닙처럼 정확한 타겟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근데 희망적인 소식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프라임C라는 약은 기존 약 2개를 섞어서 시너지를 내는 전략인데 한 분석에서는 생존율을 43%나 높여서 큰 기대를 받고 있고요. 또 프리도피딘이라는 약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곧 대규모 3상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이부딜러스트처럼 기존 약과 함께 쓰는 약까지 지금 정말 수많은 도전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신약 후보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ALS 치료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 ALS 치료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첫째, 바이오마커 같은 걸로 최대한 빨리 진단하고, 둘째, 토퍼센처럼 유전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직접 공격하고, 셋째, 마시티닙이나 프라임C처럼 여러 약을 조합해서 사방에서 병을 공격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다? 바로 맞춤형 치료입니다. 딱 맞는 환자에게 딱 맞는 약을 딱 맞는 시기에 쓰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제 성공이라는 게 예전처럼 단 하나의 완벽한 치료약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생존 기간을 1년, 2년 늘리고 그동안의 삶의 질을 높여서 이 무서운 병을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 과정 자체가 이제는 엄청난 진전이고 희망이라는 거죠. 이렇게나 다양한 무기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정말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꼭 맞는 옷을 입히는 것 같은 맞춤형 치료의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순간 ALS 연구 현장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가장 희망에 찬 질문일 겁니다.